이 방송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합니다. 무료 버전은 이렇게 공지를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유료 버전을 사용할 입장이 아니어서 고지해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컴맹도 이렇게 유튜브에 도전할 정도가 된 것도 있네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에 모르고 좋아하다가 정신들이 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정말 아슬아슬했던 일입니다. 정권을 넘겨오지 못했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워낙 좌파들이 국회부터 각 기관까지 대못을 박아놓아서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힘들고 늦네요. 윤석열의 생각은 어떠한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딱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고요? 바로 지난 4.15 총선의 부정선거 특검입니다. 지금껏 몇 군데 아니지만 무수히 나온 부정조작 선거의 증거만으로도 국회뿐 아니라 대법관들까지 청소를 할 수 있을 것인데 특수부검사들은 분명 알 것도 같은데 왜 상설특검이라도 열어 수사를 안 할까요? 상설특검으로 국회는 마비될 것이고 대법관은 감방으로 가겠지요. 무엇보다 선거를 조작하고 부정하였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여적죄이지요. 수개뿐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은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때 그럼 사람 등은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해찬이 우두머리라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장기 집권을 확약하고 북한 김정은 앞에서도 장담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수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짜맞추어 보니 100% 조작이라고 장담합니다. 증거도 증거지만 인과관계나 선거 방법을 갑자기 바꾸는 등 너무나 물증들이 많더군요. 먼저 선거를 앞두고 법을 어기면서도 바코드를 QR코드로 바꾸는 행위는 왜 그랬을까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전자선거 해커 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참가한 모든 해커들이 QR코드만 있으면 100%로 쉽게 조작 가능하다는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투표만은 전자선거는 조작 가능하여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선거를 전자선거로 밀어붙이니 이는 조작을 한다는 방점입니다. 전자선거의 조작은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얼마나 쉬울 듯한 생각입니까만 대한민국이 아직 천운이 있는지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발빠르게 선거 무효 소송을 100몇십 군데에 내어놨으니 이 얼마나 천운입니까? 조작을 한 당사자들은 당황했겠지요. 증거를 없애고 만들고 미루고 난리였겠지요. 오죽하면 법에 6개월이라는 것도 무시하고 2년을 넘겼겠습니까? 그 한 가지만 봐도 100% 부정조작 선거입니다. 정말 좌파들의 커다란 카르텔이지요. 여기에 사람들의 동선을 보면 더더욱 확실합니다. 이해찬이 왜 북한 김정은 앞에서 장담을 했을까요? 뭘 믿고 있었을까요? 고맙다는 뜻이었을까요? 여기서 부정선거가 전작의 표기로 사전선거만 조작했으니 그쪽에 전문가를 찾아야 되겠지요. 그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가 키맨인 것입니다. 바로 고한석이지요.
그가 왜 민주연구원부 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는 과거 간첩으로 시형을 받았던 사람으로 갑자기 한 학기를 남겨둔 서울대 졸업을 마다않고 하버드대학으로 유학을 갔을까요? 그 비싼 등록금 생활비는 어디서 지원받았을까요? 7년간의 유학, 그것도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7년간이나 유학을 했다니. 이는 포탈에 그의 행적이 나왔으나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그의 기록들이 없어졌더군요.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그것도 SK IT 인터넷 중국 책임자로 4년간이나 중국에 있다가 들어왔으니 의심 덩어리입니다. 좌파 정치인이 중국의 SK에서 접대받은 사건도 있고, 아무튼 고완석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관위 조혜주를 왜 접촉했을까요? 당시 조혜주는 과장 정도의 직책이었다가 고완석을 만나고 난 후 선관이라는 튼튼한 직장을 그만두고 문재인 캠프로 들어 간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고도 기어코 캠프 참가자로 안 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기어코 선관위 상임위원 자리를 차지하였지요. 그러고는 선거 방법을 바꾸기 시작하였지요. 제1조작의 핵심인 QR코드를 밀어붙였지요. 왜일까요? 바로 조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시 누구의 승인 없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지요. 그 수장이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은 천하를 얻은 듯 하였겠지요.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하여 총괄 책임자로 양정철을 선택하고 민주연구원장직으로 내정하였던 것이지요. 임무를 맡은 양정철은 김앤인, 고완석을 부원장으로 두고 또 한편으로 이근영을 부원장으로 임명하고요.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민주연구원장이 관계없는 중국 당교와 협약이란 구실로 확인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던 불가리아도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들렸으니까요. 여기에 한편으로 재미있는 일은 이근영이 선거 후 뭔가 생색을 내려 한지 선거 전에 미리 보정값이란 얼토당토 않는 것을 내놓으며 163석이란 정확한 숫자를 미리 슬쩍 발표하여 나중에 곤욕을 치루었고, 또한 그 비밀도 한통속인 윈즈코리아 박시영이란 자는 개표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찍고 있던 지역의 사전선거가 개표되면 바뀐다는 여유를 부리는 멘트를 하고는 아차하서인지 발뺌을 하는 모습들이 마치 마술 방법을 알고 있다는 소인배의 영웅심으로 노출하였다. 이렇게 옹성한 부정선거를 6개월만 시한을 넘기면 될지 알았건만 소송이 들어와서 증거를 만들어 놓으려니 법정 시한을 넘기며 미루었던 것이다. 당시 양정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궁금하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고 부정선거에 관하여 모르쇠 하는 것도 어하지만 한동훈은 어떻게 정권이 바뀔지 아는 양 그렇게 집요함에도 견디었을까? 상설특검이라도 내정하여 수사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도 부정선거를 알고 있고 이를 역이용하여 정권을 잡은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인가? 가붕개 같은 국민들은 당하고만 있는 것인가? 프랑스 선거 제도 같은 투명 선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이 일어난다. 스탈린의 투표보다 개표가 중요하다는 말을 잊지 말자. 국민이 의심하면 까면 된다. 왜 못 가는 것이냐? 6개월의 법을 어기고
2년을 넘기는 사법부 대법관도 한통속이다. 왜 수사를 못하는 것이냐? 국민들은 알고 싶다. 더 많은 부정선거 조작 증거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훈통을 터뜨려 봅니다. 차후 또 만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가라사대.